쉐오렌 증후군은 증상이 뭐냐 하면은 이 입과 눈이 말라요. 눈이 건조해서 눈이 많이 항상 뻑뻑하고요. 또 입이 항상 말라요. 그래서 특히 이런 젊은 사람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한 9배 정도로 많아요. 이것도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머니나 이런 분들 보면요, 입이 너무 말라서 사탕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어떤 물병을 갖고 다니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건강한데 입만 마른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쉐거렌 증후군은 최근에 말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른 막 아픈 병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병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병의 이제 질도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 생명이 길어지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에서 많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젊은 여자분들도 오지만 나이가 든 주로 이제 폐경이 지난 여성에서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눈이 너무 건조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눈이 침침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래 노화라고 생각을 하고 노화 이제 클리닉 가보지만 이것은 노화가 아니고 눈이 건조해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같이 오는 게 입이 말라요. 입이 너무 마르니까 밥을 먹을 때도 물을 안 마시면은 밥을 잘 먹을 수가 없고요. 또 밥맛도 없고 입이 넘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혀가 하얗게 백티가 껴 있으면서 그리고 항상 피곤해요. 몸도 피곤하고 우울하고 짜증스럽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쉐그렌인데요. 이렇게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른 그 증상이 한 3개월 이상 지나면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쉐그렌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 자가 면역 질환 정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으로 치료하기 참 힘든 것 중 하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남으로 오인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치료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온 몸을 이렇게 침범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것이 눈과 또 혓바닥을 침범하지만, 침샘을 침범하고 하지만 이것들이 그다음에 간,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혈관, 그다음에는 관절을 침범을 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온 정신이 다 오게 되고 팔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관절이 아프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약으로 쓴다는 것은 약은 거의가 잘 듣질 않고요. 또 약의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미리 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쓰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또 생각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죠? 또 가능하면은 그 우울한 분위기, 스트레스 많은 분위기를 이겨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몸을 너무 과로하게 해서 어떤 감염이 되거나 이런 것을 좀 막아주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도 식사도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우리가 정말 웰빙의 어떤 그런 음식 있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운동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넘는 것은 좋지 않고요. 30분 정도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또 자가면역 질환은 림프종 같은 그런 종양도 유발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렇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노화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노화를 재촉하는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이 안 보이면 다 안과에 가서 노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노화가 아니고 눈이 건조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약을 쓸 때도 가능하면은 입이나 눈이 마르는 약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감기약 이런 걸 쓸 때도 굉장히 조심하기 좋고요. 또 그런 분들이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게 되는데, 우울증 약제가 입을 또 마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약을 또 환자는 또 더 병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와 의사 간의 그 소통이 중요한 거죠.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 다음에 환자가 살고 사는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습관, 식이요법 이걸 다 같이 함께 해야지만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환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